여러분은 남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내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오늘 알아볼 귀중한 지혜는 묻지도 않은 것을 멋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 등 처세에 대한 지혜입니다. 순자와 현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혼자 신나서 얘기하지 마라.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무릇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절친한 벗이 아니라면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떠벌리지 않고 하나를 물어봤을 때 굳이 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대화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손해볼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체 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떠든다면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 재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전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명하고 똑똑할수록 말을 삼가라. 행동하지도 않으며 떠들지 마라.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따라서 듣고만 있지 말고 보고 있지만 말고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라. 행동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베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추겨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결코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남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 기죽지 마라.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만 보고 옆을 보지 못하는 경주마 같다는 말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인지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남이 나를 냉담하게 대하거든 그냥 무시하면 그뿐이다. 내 능력은 충분할 뿐이고 그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쳤거나 혹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남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때문이다. 절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 따위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타인의 평가 따위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그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만 쫓지 마라. 반드시 망한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쫓는 자는 성공한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거짓되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자신의 총명함을 자랑하지 마라. 총명함을 자랑하면 어리석은 병이 깊은 것이다. 부귀한 집안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건만 오히려 시기하고 각박하다면 그것은 곧 부귀하면서도 행실은 가난하고 천한 것이니 어찌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총명한 사람은 그 재주를 거두고 남들 앞에서 감추어야 하건만 오히려 드러내 자랑한다면 총명하면서도 어둡고 어리석음에 병든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상대의 친밀함과 신뢰를 얻기 위해 구걸하지 마라. 상대에 대해 다 안다고 확신하고 상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매우 오만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지점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선행이라고 생각한 건 역시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바람이 아닌데도 그저 내 멋대로 판단하여 잘 보이겠다는 욕심에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끝없는 헌신과 굴복을 대가로 타인의 친밀함과 신뢰를 얻고자 했다면 비록 시작은 선이었다 해도 결국은 원하던 바와 달리 억울하고 답답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만한 마음가짐을 버려라.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비난하며 잘난 척하지 말고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절대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에서 성과를 얻고 지위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소인배를 멀리하라. 군자에게 잘못을 저지를지언정 소인배의 미움을 사지 마라. 정정당당한 군자는 설사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으로 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한을 갚으려 든다. 그들은 앞에서는 온화하고 친밀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온갖 모략으로 당신을 해치려 든다. 소인배를 가까운 곳에 두면 당신은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소인배는 멀리하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라. 진심은 삶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지만 한 마음으로는 100사람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이 선의로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선의로 당신을 대할 것이며 정성어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한다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이 바로 이것이다. 편견을 갖지 마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법이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첨하는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아첨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느라 결점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결점마저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 수 없다. 재물을 보고 사람을 가르면 친구가 되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쓰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를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어지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고기가 썩으면 애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이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게 마련이다. 무릇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네 갈래 길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명만은 하루에 1000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1000리를 갈 수 있다. 반보가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 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위가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을 절제하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들으면 누구나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럴 때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일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속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 상대방이 더 큰 공격을 해오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면서 비난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쑥갓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곧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곧게 자랄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왕은 배이고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활을 100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많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간관계와 인생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